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현수. 이승규입니다. 피부과에는 특이하리만큼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아요. 완치를 못 시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토피, 건선 이런 병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치료가 안 되니까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피부과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옆에는 저희 동료 이현숙 원장님이 계신데요. 저보다는 건선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했어요. 오늘 그럼 이현수 선생님께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현수 선생님, 그 건선은 어떤 병이죠? 네, 겨울철에 건조성 습진을 가지고 오셔서 건선이 생겼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선은 건조성 습진이랑은 다른 병입니다. 은백색의 두꺼운 각질이 붉은 판 위에 주로 두피, 팔꿈치, 무릎 뿐만 아니라 전신을 다 덮어버릴 수도 있는 만성 피부염, 당뇨나 고혈압처럼 한 번 진단을 받으면 평생 지속되는 병입니다. 또 피부뿐만 아니라 건선 관절염, 또 손톱의 변화, 손발 농포증과 같은 형태로 나오기도 하죠. 건선은 피부과 교과에서 보면 한 번 정확히 진단이 돼버리면 완치가 안 되는 걸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의 경과가 중요해요. 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이 나한테 진단됐을 때 앞으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 병의 경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당뇨나 고혈압도 한 번 진단받으면 평생 지속되지만 운동이나 식이요법, 또 약물 치료로 잘 조절을 해서 2차 질환이나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할 수가 있잖아요. 건선도 그렇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식이요법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 기본적인 국소 연고 치료만으로도 조절이 잘 되기도 하고요. 이걸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겨울철에는 또 광선 치료 조금 받으시고 하시면서 잘 평생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악화 요인이 있는데, 피부 외상, 피부를 다친다든지 그 자리에 감염이 된다든지, 춥고 건조한 기후, 피부의 건조, 따가운 의류, 또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약물 중에서도 진통제나 고혈압약 같은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건선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썼을 때 확 좋아지지만 반대로 또 약을 확 끊었을 때 확 나빠지는 그런 리바운드 같은 게 있어서 평소 조절을 잘 하시고 악화 요인은 피해 나가셔야 합니다. 건선 치료의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국소 연고제입니다. 주로 저녁에 한 번 바르시면 되죠. 비타민 D와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는 제제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스테로이드 단독 제제는 피부가 얇아진다거나 혈관 확장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섞여 있는 이 약을 쓰시면 그런 부작용이 적고요. 또 얼굴에는 그래도 스테로이드가 없는 그런 약을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성 국소제제인 프로토픽, 엘리델 이런 치료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는 약만으로 조절이 잘 되면 좋을 텐데요. 바르는 약만으로도 모자랄 때는 2단계로 광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광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와는 다른 것으로 자외선 중에서도 네로우밴드 UVB라고 하는 피부에 가장 안전하게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다양한 피부 질환, 건선뿐만 아니라 백반증, 만성 가려움, 아토피와 같은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피부암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전신에 증상이 많으시면 통원에 들어가서 전신 광선 치료를 받게 되고, 노출부나 두피 같은 곳은 엑시머 레이저로 부분적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치료하게 되고 의료보험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국소 연고 치료, 광선 치료로 조절을 잘하면 좋은데, 그러고도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먹는 약, 즉 면역 조절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면역 조절제를 한 3개월 이내로 잠깐 먹다가 끊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 면역 조절제로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중증 건선 환자들은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서 산정특례라는 혜택을 주어서 치료비를 많이 감면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 산정특례의 기준을 보면 초진 시에 건선 증상 점수가 10점 이상, 그리고 면적이 손바닥 10개 이상의 면적, 그다음에 조직검사 결과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3개월 광선 치료와 면역 억제제로 치료를 하고도 건선 증상 점수가 5점 이상, 면적이 5개 이상이면 산정특례의 기준이 됩니다. 산정특례의 대상이 되면 대학병원에서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병원에 다닐 때만 해도 생물학대제는 막 보편화되지 않았던 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생물학대제라는 약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약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려져 있고 효과는 매우 좋은데 약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치료를 받았음에도 치료가 잘 안 되면 이게 의료보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생물학대제는 도대체 어떤 약인가요? 그런 건선이라는 병의 발생 기전에 발생하는 여러 염증 물질에 대해서 밖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질병 발생의 길목마다 생기는 그런 항체들이 있고 그 길목마다 막는 약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장점은 정말 건선 병변이 싹 사라지는 너무 효과적인 결과와 또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기 때문에 병원에 그만큼 덜 가게 된다는 아주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 한 번 치료에 수백만 원의 약값, 물론 산정특례 환자들은 이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있어서 이런저런 검사를 좀 해야 한다는 것과 또 이 병이 평생 지속하는 병이기 때문에 평생 주사를 맞기에는 그런 또 항체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치료제를 계속 바꿔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선 치료의 4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선 치료의 중요한 0단계, 식이 조절과 생활 습관 조절입니다. 건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장, 심혈관계,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신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잠, 스트레스 조절,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요. 또 식이요법도 중요한데 글루텐 프리, 즉 밀가루 음식을 제한하고 평소 피부 장벽과 항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음식 조절, 생활 패턴 조절은 아마도 피부과에서 못 고친 여러 가지 질환에 다 같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아토피라든지 건선 이런 병들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좋은 거 먹고 잘 쉬고 그런 네. 것이 굉장히 피부과 병행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잘 드시고 잘 쉬시나요? 잘 못 먹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거죠. 그리고 운동은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이게. 이현 선생님 영양제 드시는 거 있어요? 좀 많이 먹죠. 뭐 기본적으로 먹어요? 비타민 D, 이런 거 챙겨 먹기도 하고요. 좀 많이 힘든 날은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이현 선생님 되게 다양하게 먹는데 저는 귀찮아서 종합 비타민인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좀 높은 종합 비타민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 제대로 드시는 거 네, 한번 이렇게 해서 촬영 한 번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럴까? 그러면은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아, 난 이거 잘 모르니까 이현 선생님 나오셔야죠. 오늘은 피부과에서 좀 고치기 어려운 그러면서 생각보다 환자 수가 많은 건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정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락교 TV 이승규 이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